건강할수록 오히려 늦게 발견되는 임파선암. 새벽 3시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텅 빈 택시 안에 홀로 남아 무심코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는데 주먹만 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어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15년째 개인 택시를 몰아온 42 가장이었어요.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버텨온 평범한 아빠였고 스스로 몸 하나는 자신 있다고 믿어왔어요. 작년 겨울부터 새벽 운전만 하고 나면 허리와 옆구리가 뻐근했지만 오래 앉는 직업이라 그러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저 피곤이 쌓인 탓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올해 3월 그 뻐근함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만져본 옆구리 아래에서 처음으로 낯선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순간 손이 얼어붙었지만 애써 단순히 근육이 뭉친 줄로만 여기며 불안을 눌렀어요.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청진기를 대던 의사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병원 문을 나섰어요. 부산대병원에서 초음파와 CT, 조직검사까지 연달아 받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숨이 막혔어요. 의사의 입에서 임파선암 색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눈물은커녕 헛웃음만 나왔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멈춘 듯 믿기지 않아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어 있었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하다 믿었던 분에게 갑자기 찾아온 암 진단이라니 가슴 한쪽이 저릿하고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5년 전 종합검진 때도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었기에 암보험 하나 들지 않고 몸 하나는 튼튼하다 자만하며 살아온 세월이 뼈저리게 후회되며 가슴을 쳤어요. 다행히 폐나 다른 장기로는 퍼지지 않았다는 말에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조금은 안도했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 가슴 한편이 계속 무거웠어요. 5월부터 3주 간격으로 항암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온몸이 오싹 떨려오고 팔뚝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발이 저리고 입맛이 뚝 떨어지더니 어느 날 아침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마주하고는 스스로도 놀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3차례 항암을 마쳤지만 남은 스케줄이 아직 3차례나 더 있었고 그 뒤엔 방사선 치료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슴이 턱 막히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4월부터 아예 세워둔 택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했어요. 벌이가 뚝 끊기면서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마저 버거워져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인 큰아들은 고입 준비로 한창 예민할 시기인데 아빠 눈치를 보느라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방문만 조용히 닫아버려 마음이 아렸어요. 아직 초등학생인 작은 딸은 아빠가 왜 자꾸 병원에 가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그 천진한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 20살부터 공사판과 주유소,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이 억척스럽게 버텨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코끝이 시큰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모은 돈으로 겨우 전셋집 하나를 마련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대던 참이었기에 왜 하필 지금인가 싶어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밀려왔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앞으로 남은 치료와 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 이불을 뒤척이는 날이 계속 이어졌어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짜증이 솟구쳐 애꿎은 가족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나면 스스로에게 실망해 방문을 닫고 혼자 벽에 기대 거친 숨을 골랐어요. 그러다 죄 없이 곤히 잠든 아이들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안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져 이불을 끌어 덮어주며 소리 죽여 조용히 흐느꼈어요. 말기가 아니라 다행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언젠가 병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목을 조여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마음 아픈 대목인데요. 환자 본인보다 더 힘들 안 해본 생각까지 하시는 걸 보면 이 가장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밤낮 없이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는 아내의 야윈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보다 아내가 더 힘들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결혼하고 10수년을 함께 살아오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무뚝뚝한 세월이 새삼 미안하게 다가와 목이 메었어요. 어느 저녁 잠든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고 온기를 느끼며 여보, 고생 많았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목이 잠긴 채 조용히 속삭였어요.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남은 항암과 방사선까지 끝까지 견뎌내겠다고 두 주먹을 꾹 쥐며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며칠 뒤 딸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내밀며 아빠 얼른 나와서 같이 놀러 가자고 말했을 때 코끝이 찡해지며 오랜만에 마음 깊이 미소가 번졌어요. 형님들, 아우님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처럼 뒤늦게 가슴 치며 후회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택시 기사 아빠, 아직 가야 할 치료의 길이 남았지만 가족과 함께 이 악물고 끝까지 힘내보려고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연을 읽어드린 AI,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